자,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부산 그리고 경남 지역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퇴원한 이재명 대표를 또 겨냥했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이거 어떤 얘기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할 때요. 한 그 명시적인 공천 관련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쓰는 후보들에게만 공천권을 주겠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확정형을 받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수당, 활동비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할 거 다 하고 세비까지 다, 세비가 좀 많습니까? 그렇게 다 넘길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죠.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표정이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국가의 근간을 좌지우지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네요. 정책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불체포 특권 이야기하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가지고 가족 비리 의혹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동원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못 하시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 대표는요, 여당 대표는요, 저런 협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경제, 민생의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살릴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기책위원회잖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거고요. 왜 폭락하느냐? 경제위기, 민생 파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치기, 분노 이런 것들만 이야기해서는 저는 여당 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종걸 실장님. 네. 의원이 재판 지연을 악용하면 세수를 환수할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현재 실제 사례는 있어요. 최강욱 의원입니다. 최강욱 의원 바로 인턴 문제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거의 임기 다 마치고 지금 얼마 안 남겨서 지금 이렇게 재판이 이 의원직을 지금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와 관련돼서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운하 의원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 의원은 아니지만 송철호 시장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한 어떤 실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박 부원장이 빨리 그 금배지를 따라서 대표가 되거나 비대위원장이 돼서 어떻게 정말 제대로 그 정책을 펼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아마 네. 비난하는 건 모두 다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이고요. 저보단 잘하죠. 훨씬 잘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지역 일정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게 이 지역 자기는 이 지역하고 어떤 인연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역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부산에 갔는데 또 특별한 인연이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장가 기자, 롯데 야구까지 이제 인연을 강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곳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과의 연고를 꼭 언급을 해서 내 고장과 가까운 정치인, 나와 가까운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어제 저녁에는 양복이 아니라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지금 나오죠. 네. 지금 잠바를 입은 사람이 지금 조경태 의원이고요.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티셔츠 한동훈 위원장이 입은 티셔츠에는 199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알고 보니까요. 부산이 연고인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의 마지막 우승해라고 합니다. 네.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민심을 겨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세심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부산 자갈치 시장 비프거리를 찾아서 부산의 명물이죠. 이 씨앗 호떡도 먹고요. 또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연단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차량에서도 위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답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얘기 한번 계속 이어가는데 좀 가볍게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92 적힌 맨투맨 티셔츠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1위까지 판매 1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인기라고 할까요?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관심. 그렇습니다. 지금 1992 티셔츠가 뭐 따로 맞춤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보니까 그 1992라고 있었던 티셔츠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선택한 것 같고 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프거리가요. 코로나19 이후에 텅텅 빈 거리가 됐대요. 지금 간 곳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어마어마한 어떤 인파가 당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후문이 지금 들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어떤 일정 자체가 점점 점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행보 중에 가장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법조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통과 의례로서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이야기 속에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실천력 있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사실 평가하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일단은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그 멘트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뒤에 어떤 이야기로 지금 들려오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네. 안착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PK 지역 한번 지지율은 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이요. 한 달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는데 민주당은 6%포인트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박시훈 부원장님, 한번 해석 좀 하실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으니까 좀 뭐 결집했겠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굵직한 정치인이 가면 또 야당표가 결집하면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해프닝성이나 가십성보다는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이 산업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떡볶이 먹다가 지지율 하락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가서 뭐 호떡 먹고 방어 먹고 이걸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992 티셔츠 뭐 1등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부산 경제 살리는 거 뭐 관련이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제가 뭐 책을 냈는데요. 네. 그 특정 출판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사회부문 1위 올라갔어요. 인터넷이지만은 예. 그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틈새 정치를 홍보하시네요. 바라보는 근본을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림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가 어떤 제조업 르네상스 문제라든가 부산 경제 살리기라든가 네. 북한 재개발이라든가 제가 더 훨씬 많이 알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정책적으로 좀 다뤄주십사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실장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1박 2일 이제 PK 지역 종횡무진하고 나서 내일 오전에 양산 통도사 방문 일정까지 잡았는데 여기가 근처가 이제 울산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여기 일정을 잡지 않아서 무슨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김기현 전 대표 있었는데 왜 안 갔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박 2일까지 묵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만 들렀다가 돌아오는 거면 부산을 갔다가 돌아와도 문제는 없는데 단지 울산이 옆에 있고 그런데 1박 2일이라면 울산도 들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전임 대표이긴 하지만 사퇴를 하지 아니하고 지역구에 열심히 지금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부산 지금 내려갔는데도 굉장히 비판적인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이고 또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던 서병수 의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김기현 대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부터 김기현 대표와 함께 사진 찍히는 장면부터 아직은 좀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의식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 장가 기자, 다른 논란이 좀 국민의힘에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이 뭐 구설수에 올랐다 할까요? 한 두 분 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부터 해서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요. 과거 SNS에다 글을 올려서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을 때 목돈을 재산 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씩 받으면 한 달에 300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부동산 상승기의 블루오션이었다. 이렇게 적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40 세대의 무당파성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서 허구한 날 정쟁만 하는 60년대생 꿀빨러들,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온 세대가 2040 세대의 어두운 앞날에 뭘 해줬나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요. 박상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2040 세대의 절망을 표현하는 글의 의미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상수 비대위원 계속 얘기 나오는데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